안녕하세요. 존 무한하드입니다. 자, 오늘도 차이나 전기차랑 그리고 국내 시장 뉴스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코스피가 1.13% 올라서 오늘은 시장이 좋았네요. 그래서 코스닥도 1.8% 올랐고,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 국장이죠. 국장이 상승세였다. 지금 보면 ETF는 차이나 전기차가 0.75% 떨어졌고, 그 다음에 2차전지 테마가 5.21% 이렇게 크게 올랐다. 그래서 2차전지 테마가 또 다시 또 급등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 KRX 금현물이 0.77% 또 올랐다. 금이 여전히 강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삼성전자가 계속 하락하다가 오늘은 또 3.94%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급등을 했는지 기사를 찾아보니까 34일 만에 외국인 팔자가 멈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다시 순매수로 돌아섰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조금 상승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대만 쪽에서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죠. HBM 공급사에 포함하는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는 대만발 이런 지금 기사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급등한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만 언론 매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삼성이 올라서 좋긴 좋은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존버님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삼성은 그렇게 저는 좋게 안 본다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반도체도 있겠지만 지금 이 전자 기업들 있잖아요. 전자 기업에서 많이 따라오고 있다. 지금 이게 오포의 스마트폰 광고인데요. 중국 그 스마트폰 회사 유명하지도 않아요. 이게 한 4위, 5위 하나? 오포의 스마트폰 광고인데요.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구성을 찾으려고 막 하이힐로 밟고 그 다음에 호두도 깨네요. 이렇게 호두도 깬다. 그리고 드릴로도 이렇게 쭉 이렇게 해본다. 그리고 던지고 농구하는 것처럼 던지고 이래도 고장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내구성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대단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프리즈 모션 테크에서 멈춘 동작을 이렇게 잘 찍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 라이브 스트리밍도 잘 되고, 이런 애플이랑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카메라 화질 성능이나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다 해서 이 정도 성능까지 이제는 중국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줌 땡기는 것도 보이시죠? 아 진짜 무섭다. 이 정도까지 나오는데 600달러 그러니까 하나로는 한 70만원 될까요? 한 그 정도 싼 폰도 아니네요. 이제는 중국 폰이랑 싸지도 않고 품질이 오히려 좋게 나온다. 이렇게 연결하면 바로 나오고 속도도 빠르다. 이렇게 이런 것까지 광고를 하네요. 이 정도로 나오니까 지금 무서워지는 거죠. 지금 AI 기능도 강화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또 뭐죠? 아 이거 무선 충전이 가능하다 이거구나. 이렇게 딱 넣으면은 그래서 가능하다. 이런 충전기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대단합니다 진짜. 이 정도까지 이제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3단 폴더블 폰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소개해드려야겠어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한번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는 미래로 봤을 때 중국이나 이런 다른 적수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또 따로 영상을 제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또 올라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닥을 잡고 다시 또 상승한다 이렇게 싶으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 개별주의 이 흐름은 진짜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섣불리 예측은 안 하지만 미래는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그렇지만 주가는 미래가 박든 안 박든 오를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G 플러스가 갑자기 급등을 했죠. 이게 보니까 로제의 아파트, 이 아파트 노래가 엄청나게 지금 유튜브에서 떡상을 하면서 계속 급상승을 하면서 YG 플러스 이 주가가 고공행진을 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역시 국장이 테마로 오르는 거라서 진짜 이런 거 한번 테마로 이렇게 불면은 2배, 3배는 기본으로 가버리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YG 플러스가 많이 벌어서 실적 개선이 될 건가? 이거는 미지수인데 그래도 주가는 이렇게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뉴스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 있잖아요. 미국 증시가 지금 28일 월요일 날 개장 전에 온세미컨덕터 이거 실적 발표가 있고요. 장 마감 후에는 포드 이거 중요하죠. 차이나 전기차 투자하시는 분들
포드의 실적 발표가 있다. 그 다음에 맥도날드 화이자 실적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29일 화요일 날은 졸트 보고서가 나옵니다. 졸트 보고서에 따라서 또 주가가 또 이렇게 요동을 치겠죠. 그리고 장 마감 후에 구글이랑 AMD, 페이팔, 뭐 퍼스트 솔라, 치폴레, 멕시칸 그릴 뭐 이런데, 비자 이런 데가 실적 발표를 한다. 중요한 건 애플이랑 AMD 이쪽이겠죠. 그 다음에 쭉 보면은 30일 날은 쭉 넘어가시고요. 30일 날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스타벅스 실적이 발표되네요. 이것도 또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31일 목요일 날은 근원 PC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11월 달 금리가 결정이 될 것 같다. 이게 나와 있고, 장 마감 후에 애플, 아마존, 우버의 실적이 나온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금요일 날은 실업률이 나오고요. 시간당 임금, 임금이 또 나오고 이런 거 한 번씩 PMI 지수 나오니까 한번 체크하면은, 향후 흐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가 다시 4% 급락을 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이란에 타격을 입혔는데, 제가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이스라엘이 예고해서 타격을 입으려고 했지만 결국 미사일을 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거의 다 이란이 막았다고 합니다. 이란이 이렇게 잘 막아버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더욱더 더 공포라고 합니다. 공포. 오히려 자기가 보복한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거를 너무 잘 막으니까, 이란이 생각보다 훨씬 잘 막으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 놀랐다. 이란보다 공격을 한 이스라엘이 더 놀라버려서 이제는 차후에는 공격을 자제할 것 같다.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도 너무 잘 막아버리네. 그런데 이란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막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아마 이스라엘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앞으로는 더 도발을 많이 안 할 것 같다. 이런 지금 예상이 불면서 국제유가는 급락을 한 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더본코리아가 공모청약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백종원 효과 흥행 노린다. 그래서 더본코리아를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상장을 하는데, 상장을 해서 이제 몇천억이 될 텐데, 시가총액이 이렇게 상장을 해서 몇천억이 되는데, 우리 자영업자 폐업률은,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 명이 넘는다. 참 이런 거 보면서,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진짜 크게 나뉘는구나.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로그 체험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게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해주는 그런 부업도 하고 있어요. 그런 부업도 하는데, 가게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먹어보고 이런 홍보글 써주는데, 참 그런 거 보면서 이거 장사하기 쉽지 않다. 여러 음식점을 다녀보지만 하다가 금방 망하는 데도 있고요. 잘 되는 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제가 많이 돌아다녀 본 결과, 제가 네이버로 진짜 체험단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많이 돌아다녀 본 결과 진짜 힘들다. 이 자영업이 쉽지 않다. 이거는 나중에 오늘 자세하게 얘기해볼까? 이거 상장이랑 이런 거 얘기해드리면서 이따가 영상으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소형 전기차로 일본 시장 확대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타와 협력폭을 넓힌다. 이렇게 해서 현대차가 나간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타랑 해서 나간다는데 잘 나갔으면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본 하니까 이거 기사 가져왔거든요. 중국의 창안 자동차랑 마츠다랑 공동 개발한 첫 번째 전기차 모델 EZ6가 공식 출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ER-EV 주행 연장형 버전이 나와 있고요. 순수 전기차 버전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아마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후반에서 4천 정도 될 것 같다.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창안의 플랫폼으로 나왔다. 전기차 플랫폼으로 나와서 창안의 지능형 조종석.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기술을 다 빌려서 마츠다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마츠다의 세시, 안전, 핸들링 디자인을 담당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거의 핵심 기술들은 역시나 중국 기술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죠? 이 전기차의 중심은 역시나 중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이거 보세요. 실내도 봐도 깔끔하게 잘 나왔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중국 전기차 이렇게 일본이랑 합작을 해서 나온다. 일본 전기차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마츠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일본 트위터 가져왔거든요. 트위터에 올리신 분이 있는데, 오늘 무사히 비아디 돌고래, 돌핀이죠. 돌핀을 납차했습니다. 그러니까 돌핀을 이제 뽑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귀가는 조심하고 있어도
방향 지시기를 잘못하거나 도기막이였지만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운전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 자동차의 세계가 시작되지만 기대됩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볼핀 이거를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체면보다는 실용성을 더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형 SUV 전기차도 이렇게 산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에서 지금 비아디가 인기거든요. 비아디가 많이 팔려서 지금 현대보다 훨씬 많이 팔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비아디가 이런 실용성으로 한국에 들어온다 하면은 많이 팔릴지는 모르겠어요. 한국은 체면치레가 있으니까 나 뭐 좋은 차를 타야 좋게 본다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값싼 모델보다는 C나 이런 중대형 세단, 좀 고급 세단이 들어오지 않을까, 전기차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싼 전기차, 가성비의 전기차랑 아니면 가성비의 하이브리드 차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제가 한 번씩 사볼까도 고민할 텐데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본은 비아디가 우리나라 현대보다 훨씬 많이 잘 팔리고 있다는 거, 이것도 나중에 또 영상으로 한번 제가 자료를 모아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팔리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기의 보잉이 20조 원 자금 조달 계획을 내놓는다. 그래서 어떻게든 미국 정부에서는 보잉을 살리려고 하나 봅니다. 그래서 보잉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보잉이 과연 살 수가 있을지, 이 제조업을 다 내줬는데 과연 보잉이 버틸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게 참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위라이드, 지금 자율주행, 중국의 자율주행 위라이드 회사가 나스닥 상장 첫날 23% 급등을 해서 6,100억 원을 조달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스닥이 상장을 한 걸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중국 주식들도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지금 공업 기업 이익이 27.1% 하락을 했다. 수요 부족으로 PPI 약세다. 그래서 뭐 조금 이런 경제 지표는 좀 약하게 나왔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성장률을 맞추려고 하면은 더 많이 돈을 풀어야 되는데 전인대이 지금 회의에서 어떤 이런 발표가 나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장 엔진 꺼진 독일의 폭스바겐 임금 10% 깎고 2년 동결, 허리띠 졸라맸다. 봐봐요. 이제 뭐 관세로 중국 전기차가 무너질 거다, 이렇게 국내 언론들이나 기자분들 뭐 객관적인 뭐 이런 분석을 해주신다는 기자분들까지도 중국이 망한다고 이렇게 내러티브를 하지만 결국 망하는 거는 독일 전기차들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 지금 폭스바겐 무너진 것만 봐도 무너지고 있잖아요. 급한 불을 끄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밀리는 거면은 결국에는 이 생산 캐파나 아니면 생산력이나 기술력에서 앞으로 전기차로 가면 갈수록 중국 전기차에게 점유율을 내줄 수밖에 없다. 내주거나 아니면 같이 협력하거나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폭스바겐은 샤오펑이나 이런 지분을 많이 사놨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 지분을 많이 사놨기 때문에 같이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에이스 KRX 금현물 ETF가 순자산이 325% 증가를 했다. 제가 에이스 이거 금현물 ETF 괜찮다고, 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 번씩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순자산 총액이 1095억이었는데 24일 4659억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이거는 금이 계속 오르고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볼 게 뭐가 있냐면 이거 있네요. 지금 아시아 최대 은행인 HSBC 있잖아요, 홍콩. 여기가 위안화 결제 시스템 CIPS를 가입을 했다. 이거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는 달러가 주도적인 위치라고 하지만 이제 위안화도 점점 더 주도적인 위치로 올라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2년 2월 말에 러시아 지금 이 전쟁 때문에 국제 결제망 스위프트가 지금 뭐 퇴출당했잖아요, 러시아가. 그런데 위안화로 러시아는 더 많이 결제를 하면서 그쪽으로 위안화가 많이 뿌려졌고, 위안화의 사용처가 점점 더 이제 브릭스 경제 체제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제는 서구라고 해서 서구의 이제 반대편에서 중국을 필두로 한 이런 경제나 아니면은 점점 더 전쟁이 과열되고 있다. 뜨거운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그 경제 전쟁 중에 하나가 이런 결제 시스템이죠. 결제 시스템에서 이제는 지금 홍콩 HSBC 홍콩도 역시나 이제 위안화를 결제할 수 있는 위안화 결제 시스템 CIPS를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중국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의 금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잠재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겠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위안화의 이런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뭐 중국이 망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보면은 글로벌 GDP 있잖아요. 중국의 GDP가 글로벌 GDP의 3%에서 이제는 17.7%로 성장하는 동안 G7 국가들은 경제적 위축을 겪고 있다. 그래서 HSBC는 성장 가능성이 큰 중국에 맞춰 자리 잡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핀 이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중국의 결제 시스템에 합류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디가 높아지고 있냐면 다른 서구 은행들도 이제는 중국의 결제 시스템 CIPS를 쓰려고 점점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릭스 국가들이 지금 계속 성장하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한번 표를 볼게요. 자, 브릭스 국가들도 이제는 보면 세계 경제에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그러냐면 PPP, GDP를 나타내주는 PPP 있잖아요. 결제할 수 있는 소비를 나타내주는 PPP가 지금 이렇게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인구도 뭐 거의 40 몇 프로가 인구와 지금 브릭스 국가들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석유도 30%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수출량도 거의 20% 이상을 이제 브릭스 국가들이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중국이 지금 1990년도에서 2023년까지 GDP 성장률이 3,868%입니다.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다. 그래서 매번 중국을 망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거짓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조회수가 잘 되고 그러니까 매번 중국이 망한다 이렇게 우리나라 학자들이나 뭐 경제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하겠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 23년부터 28년까지 이제는 얼마나 성장을 할 건가 이렇게 지금 예상이 나왔는데요. 중국은 아직도 매년 1조 달러 이상을 경제에 추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서양 평론가들은 중국의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고 쓰고 싶어 합니다. 중국이 망한다고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중국의 경제의 엄청난 규모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GDP 성장률은 매년 1조 달러를 계속 추가하더라도 약간 더 작을 것이다. 그래서 쭉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률이 22.6% 오를 것이다. 28년도까지. 인도는 12.9%, 미국은 11.3%, 인도네시아 3.6%, 독일은 2.1%, 터키는 2.1%, 뭐 일본은 1.8%, 한국은 안 보이네요. 한국은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클린 에너지도 지금 보면은 인도가 1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2위를 하고 있고, 칠레가 3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클린 에너지 투자도 이렇게 크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잘 나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중 지난주 경제 워킹그룹 회의가 이렇게 열렸고요. 중국 부양책을 논의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에도 뭐 서로 티격태격하지만 서로 교류할 수밖에 없다. 서로 필요 불가분한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서로 교류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교류하면서 성장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중국이 지금 스위프트, CIPS 이거 결제를 HSBC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달러가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거가 좀 있는데 이번에 제넷 옐런 장관이 인터뷰를 하는데 갑자기 미국 연준의 상징 있잖아요. 상징 이 표시가 갑자기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복선이 아니냐, 뭔가 이게 플래그 아니냐, 이거 뭔가 미리 알려주는 이런 힌트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넷 옐런 장관이 달러는 기축통화다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게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영상 한번 볼게요. Доллара как мировой резервной валюты. 갑자기 떨어졌죠? Как мировой резервной 이렇게 валюты. 얘기하다가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래서 떨어지니까 제넷 옐런 장관이 놀랜다. 갑자기 연준의 이 마크가 떨어지니까 놀랜다. 그래서 달러가 뭐 기축통화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게 떨어진 거 보면서 이거 뭔가 이게 힌트 아닌가, 달러의 이런 힘이 약화가 되는 거 아닌가 조금 의심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금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지금 3억 인구의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이폰 16 판매 금지를 했다. 그래서 아이폰의 주가에 영향은 없을까?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3억 인구가 아이폰을 안 산다고 하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주가에 타격을 입을지 한번
보셨으면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 전기차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럭시드에서 나온 S7인데 이게 하위 이런 기능으로 나왔다고 하면 하위 이런 뭐라고 해야죠? 하위의 소프트웨어로 나왔다. 하위가 거의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기능이 미쳤습니다. 기능 하나 보여드릴게요. 기능이 뭐가 있냐면 자율주행 픽업 기능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금 S7 세단을 이렇게 불렀어요. S7 세단을 부르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죠? 거기 주차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화면까지도 보이죠? 이렇게 화면까지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볼 수가 있다. 이걸 보면서 이 내 차가 나오는구나, 나를 태우러 나오는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다. 이거 하위에 폰이라고 나와 있네요. 울트라 70 울트라 이거 폰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부른 차예요. 지금 자율주행 픽업 나오라고 하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픽업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사용자까지 나오고 있어서 앞에 쓰는 게 보이죠? 앞에 이렇게 쓴다. 써서 이제 타라고 나올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핸드폰에 나왔다, 다 왔다, 이렇게 타라고 나온다. 그러면 타면 된다. 이렇게 진짜 대박이죠. 이거 중국 전기차 살 거냐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이런 거 나오면 사죠. 당연히 이런 거 한국에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사죠. 이거를 뭐 조롱하는 애들이, 뭘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 중국 전기차가 아직도 달구지 만드는지 아나봐요. 아직도 짝퉁을 만드는지 아는 것 같다. 지금 그런 시대가 지났고 중국 전기차 수준이 어마어마해졌다. 지금 아까 그 세단 있잖아요. S7 광고만 한번 볼게요. 자, 자율주행으로 데리러 오죠. 사용자가 안 타 있는데 자율주행으로 주차를 보내네요. 주차를 보낸다. 자, 보세요. 주차를 보내면은 알아서 가서 주차를 한다니까요. 미쳤다니까. 이 기술력을 한번 보세요. 테슬라도 하고 있거든요. 테슬라처럼 이것도 한다. 근데 테슬라가 이거 기능을 아주 상용화한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지금 S7은 자율주행 아무도 안 타 있는 걸 보고 놀라죠. 지나가다가. 그래서 이렇게 아무도 안 타 있는데 가서 주차를 한다. 여기 앞에 또 캐리어가 있는데 캐리어 짐을 옮기고 있는데 이것도 다 피해서 가고 있고 아무도 안 타 있네 해서 깜짝 놀란다. 근데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주차를 해버린다. 이거 기술 미쳤죠? 이런 기술이 나오는데 과연 이거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 차가 이제 들어온다고 하면은 과연 이길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거를 모르겠어요. 이게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겠죠.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 이 정도 기술까지 나왔다는 거. 주차장에서 자율주차까지도 자동으로 사람 없이 할 수 있다는 거. 사람들이 다 놀래죠. 아무도 안 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여자는 이렇게 그냥 가서 핸드폰으로 주차를 했구나 볼 수가 있다. 보고 이제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수다 떨다가 다시 나와서 나 데리러 나와라 이렇게 누르면은 보세요. 이렇게 시동이 걸리고 럭시드 S7이 나와서 픽업을 나온다. 미친 거죠. 이 기술이 있으면 진짜 대박 사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이게 된다고 하면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중국 차라고 안 산다고요? 한국 차에서 이런 기능을 절대 구현을 못 하는데. 혹시 구현할 수도 있겠다. 왜 하웨이 거 이거 소프트웨어를 넣거나 테슬라 거 소프트웨어를 넣으면은 구현할 수도 있겠지만 자체 기술로는 아마 구현하기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촬영하는 거, 촬영할 때도 직접 이렇게 가죠. 메이킹 필름인데 진짜 간다. 이렇게 사람 없이 직접 간다. 와, 대박이죠. 대박이죠.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 이 정도 수준이 된다니까요. 야, 이거 보세요. 아무도 안 타 있어요. 이거 보면서 너무 신기해서 미치겠어요. 한국에도 이거 한번 누가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실험용으로라도 갖고 와서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그냥 대박입니다. 대박. 여기 보세요. 아무도 안 타 있는데 이렇게 간다.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너무 편리하고. 와, 대박이죠. 이렇게 자율주행 수준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럭시드 S7이 이 정도 수준이다. 그 다음에 계속 자료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9월에 인도네시아에서 비아디 차량이 2,000대를 돌파했다. 판매가. 그래서 8월에는 3,000대 가까이 팔렸다. 그래서 상위 5개 모델 중 3개가 M6 아토3 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M6는 E6의 개량된 버전으로 공간이 매우 넓고 가격도 저렴하다. 인도네시아 공장은 2026년 초에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도 동남아 이쪽 시장은 거의 중국 전기차가 싹 잡아가고 있다. 전기차에서는 이제는 일본 자동차를 서서히 밀어내고 전기차로 이제 전환될 때는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등 다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아디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동남아시아에 이런 인프라까지 지어준다. 대중교통이나 아니면은 태양광이나 2차 전지 충전 이런 거 인프라까지도 지어준다. 그리고 그런 기술이 어디 있냐? 지금 그런 기술 갖고 비아디는 중국 내에서도 지난시 대중교통 프로젝트에 입찰을 해서 성공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 스카이레일 프로젝트의 또 다른 승리로 보인다. 그래서 스카이레일을 깔아준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이거를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는 다른 나라, 남미나 칠레, 동남아 이런 데에 계속 진출을 하고 있다. 정말 무섭다. 이런 게 저는 무섭다고 보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죠. 그 다음에 같은 날 비아디는 허페이 계획의 4단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에서 3단계에 비해 넓은 바닥 공간을 주목하세요. 여기 넓은 바닥 공간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24년까지 65만 대 이상을 만들어낼 것이다. 생산할 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단계는 배터리 및 부품 생산을 위한 것입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급망에 더욱 집중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비아디가 여기에 70억 위안을 투자하면 허페이는 중국에서 가장 크고 교통망이 잘 갖춰진 기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규모다. 이렇게 비아디가 엄청나게 크게 공장을 또 짓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비아디가 얻을 수익은 여기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차이나 전기차 이제 끝났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걸 한 번씩 보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걸 한 번씩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 C3랑 아토3가 공식적으로 파키스탄에 출시가 됐다. 그래서 비아디의 퍼스트 모델 이렇게로 소개가 됐고요. 그래서 쭉 보면 파키스탄 마켓에 이렇게 소개가 됐다. 대단하죠? 한국에도 아마도 이제는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비아디의 이 실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또 리뷰를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정말 진짜 진검승부를 한국에도 벌이려고 중국 전기차가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비아디랑 지리가 들어오는데 과연 어떤 수준을 보여줄 것인가, 그게 한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블랙록에서는 샤오펑 주식 8,100만 주 이상을 매수하여 최대 기관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자산 관리자는 현재 5.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블랙록이 중국 전기차 기업 샤오펑이 8,100만 주야. 대박이죠. 그만큼 중국 전기차의 이런 발전을 누구보다 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가 마드리드에서 우버의 첫 번째 실 있잖아요. 실 200대를 전달했다. 첫 번째 200대의 실을 전달했다. 그래서 올해 초 체결된 10만 건 주문 중 일부입니다. 그래서 비아디는 다른 국가에서도 우버의 전기 자동차를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진출을 하고 있다. 우버로도 진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리 자동차는 싱유안이라고 해서 싱유안이 10,000대 이상이 팔렸는데 16일 만에 10,000대 이상을 팔았다. 그다음에 지리의 또 갤럭시 E5라고 해서 이게 출시 후에 85일 만에 4만 대 이상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이렇게 잘 팔고 있다. 이거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영상이 있는데요. 아, 진짜 수준이 이게 진짜 중국 전기차를 깔 수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런 수준으로 나온다. 중국 전기차가 이런 수준으로 나온다. 대박이죠. 이렇게 기능들도 많이 있고요. 이거는 따로 이렇게 중국 전기차 기술을 할 때 이 영상 보면서 이렇게 설명해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능까지 다 있다. 근데 이게 가격이 엄청 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이런 뭐라고 해야죠? 초점을 두고 여기에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오는 중국 내 스왑 스테이션, 그러니까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이 2,600개가 돌파를 했다. 그래서 니오는 올해 지금까지 중국에 285개의 배터리 교환소를 추가했다. 대박이죠. 그래서 누적 5,600만 건의 배터리 교환을 완료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대박이죠. 지금 니오가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 계속 늘어나고 있죠. 니오의 스왑스테이션은 계속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으로 독보적으로 니오가 가고 있는데 이게 뭐
기술력이 아니다, 이걸로 가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니오는 그냥 독불 장군으로 자기는 생태계로 가고 있다, 배터리 교체 생태계로 가고 있다, 이렇게 꾸준히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이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2576대 뭐 이렇게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니오가 이렇게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으로 어떻게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속 잘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샤오미가 이거 대박이거든요. 내일 있잖아요. 내일 29일 날 샤오미 SU7 울트라 생산 버전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7시에 공개를 하는데, 이거 공개하면 또 제가 리뷰를 해서 한번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샤오미 창업자 레이지는 SU7 울트라의 양산 버전을 자신의 꿈의 자동차라고 부르며, 샤오미 전기차가 성능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꿈의 자동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올지가 진짜 기대된다. 샤오미의 이 기술력도 정말 기대되고, 그다음에 샤오펑도 또 11월 6일 날 또 뭐 샤오펑 데이라고 해서 공개를 한다는데, 참 진짜 뭐 중국 전기차는 이거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이게 매주 새로운 차가 나오고 새로운 기술이 나와버리니까 이게 참 따라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가격은 아마도 1억이 넘을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샤오미의 이 SU7 울트라가 1억이 넘을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다 말씀드리고요. 샤오펑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샤오펑 얘기를 또 해드리겠다. 샤오펑의 에어로트, 이 샤오펑 자회사가 있거든요. 여기가 UAM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비행 자동차를 만드는데 10,000대 이상의 생산 규모를 가진 이런 공장을, 기공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샤오펑 에어로트 여기가 이제 UAM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요. 광저우 개발구에 이렇게 비행 자동차 제조 기지를 착공을 했다. 그래서 1단계는 뭐 180km 제곱킬로미터에 차지하고 있고, 복합재 조립, 도장, 최종 조립에 4개의 주요 생산 워크숍과 지원 시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기지는 대량 생산을 위해 현대식 조립 라인을 사용하는 세계 최초의 비행 자동차 공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10,000대 이상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샤오펑도 이렇게 태양광으로 다 깔고 있죠. 이게 진짜 잘 돼 있다. 지금 샤오미 공장도 그렇고 샤오펑 공장도 그렇고 다른 공장인데, 다른 회사인데도 지금 중국은 이런 친환경으로 다 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나온 게 UAM이죠. 이것도 나르는 드론 이런 교통, 이거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탈 수 있는 유인 드론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샤오펑도 이렇게 계속 꿈을 갖고 커지고 있다. 그래서 11월 6일 날 샤오펑의 그 발표가 있다고 하거든요. AI 데이라고 해서 테슬라처럼 그거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테슬라는 지금 중국에서 5년 무이자 대출 인센티브를 11월 30일까지 연장을 했다. 그래서 테슬라는 4월에 시작된 자동차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새롭게 하기 위해 중국에서 5년 무이자 대출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연장을 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테슬라도 이렇게 프로모션을 하고 있잖아요. 가격 전쟁의 일환으로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비아디는 이런 프로모션을 거의 안 한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차량 자체를 비아디는 싸게 만든다. 이게 기술력이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전기차에 이런 기술력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비아디 또 팡청바오 시리즈, 비아디의 약간 럭셔리 브랜드인데 팡청바오 시리즈 8, 이게 11월 달에 출시가 된다. 진짜 신차가 몇 개가 나오는지 이거를 진짜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서 이것만 올려도 진짜 컨텐츠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주행거리가 1200km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비는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100km 가는데 8.5L가 든다. 대형 SUV니까 당연히 좀 연비가 엄청 좋지는 않다. 그래도 우리나라 전기차나 자동차보다는 훨씬 연비가 더 좋다. 그리고 엔진도 더 좋게 엔진이 아니라 이거 뭐 모터도 좋게 나오고 여러 가지 서비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까 럭시드 S7도 자율주행 기능 보셨잖아요. 그거에 들어간 하웨이의 ADAS 3.0 자율주행이 들어간다. 이거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도 자동 주차나 자동 픽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대박이다. 그 다음에 아이다스, 그 다음에 다이소스 P 유압 서스펜션, 막 출렁거리는 거 있잖아요. 이 유압 서스펜션까지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길이 이렇게 울퉁불퉁한데도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이런 서스펜션 기술도 있고요. 이것도 팍청바오 시리즈도 물에서 주행이 되나요? 양왕 시리즈는 되는데 아마 이거는 방수겠죠. 방수가 된다, 이런 기능이겠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전기차만 모터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 모터를 필두로 전기차도 개발을 하고요. 항공도 정규화 추진하면서 이 모터를 또 쓰고 있고요. 수중, 배도 이제는 이 모터, 이 전기 모터를 다 쓰이고 있다. 이 모터 기술이 배에도 들어가고 뭐 비행기도 들어가고 드론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하이브리드에도 들어가고 중장비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 이제는 전동화를 다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 기술이 계속 좋아지는 이유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제 산업화가 되고 자동화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본주의가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이게 결국에 규모의 경제 차이거든요. 경제가 이렇게 크면은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생산량도 많아지고 에러가 뜨면은 그거를 바로바로 개선할 수도 있고 또 새롭게 혁신적인 이런 제품을 내놓더라도 이게 망할 가능성이 덜하니까요. 왜냐 내수 시장이 그냥 어떤 자동차를 이렇게 뽑아놔도 막 1000대 이상씩 팔리니까 이렇게 팔리니까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좋은 차들이 계속 더 잘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기술 개발이 더 빠르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 이런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품 공급하는 이런 회사들도 더 많이 클 수가 있고 그런 회사들이 여러 회사들이 생기니까 서로 경쟁을 하고 더 기술이 좋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소비 시장이 크니까 이런 회사들도 더 잘 나갈 수 있어서 기술 개발에 더 이런 열을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다 이게 선순환 구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왜냐 여기는 인구도 많고 땅덩어리도 크고 그다음에 뭐 기술력도 있고 자원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부러워요.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내수 시장이나 이런 뭐라고 해야죠? 영토나 이런 게 부럽긴 하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게 부럽다. 말씀드리고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진짜 이 큰 하나의 틀로 전기차 우리가 전기차만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전기차를 보면서 중국의 기술들이 다 큰 틀로 넘어가는구나. 이 모터 기술도 이제는 풍력이나 아니면은 태양광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런 배터리 기술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리드나 저장, 수소 생산 이런 것도 이제는 풍력 프로젝트에 들어가면서 결국 내몽골 퉁냐오 지역에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차이나 신재생에너지 이런 ETF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태양광이나 이런 거 네, 그것까지는 솔직히 조금 오버 같아서 그냥 항생테크나 아니면 심천이나 과창판이나 또 뭐 있죠 차이나 전기차나 차이나 반도체나 이 정도만 보고 있는데 이런 친환경도 지금 계속 커지고 있다. 그래서 회사는 향후 3년 동안 2만 대의 H2 FCEV 이 전기차랑 그 다음에 기차를 운행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더블 트레일러 대형 트럭 3,000대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대형 운송 분야에서도 이런 뭐 수소라고 해나 메탄올이라고 해나 이런 지금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노펙이라는 이 석유 기업, 정유 기업도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이용하여 내몽골 울란차부의 대규모 새로운 대규모 100킬로톤의 녹색 수소 프로젝트에 대한 최초의 입찰 낙찰자로 선정이 됐다. 그래서 이런 정유 사업이나 이런 거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메탄올이나 수소 산업을 이런 것도 석유화학 정유 공장이 이런 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친환경이 되면 될수록 중국이 이 친환경에도 앞서 나가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9월 4일 액체 수소가 첫 대양 항해가 유럽에서 심천으로 출항을 했다. 심천으로 출항을 했다. 심천에서 유럽이겠죠. 심천에서 유럽으로 출항을 했다. 그래서 시누크 이 중국의 유명한 정유 회사죠. 이것도 뭐 투자하시는 분들 많다고 했는데 시누크가 에어 리퀴드가 제공한 컨테이너 기술을 이용해 최초로 장거리 DX항 H2 수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은 이미 매우 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H2를 누가 마스터할지 보는 게 흥미로울 듯.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 친환경, 태양광과 풍력 이런 걸로 만든 수소 에너지를 여기에 저장을 해서 이제는 수출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도 중국도 이제는 에너지 수출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배송은 노틀담에서 선전까지 운송된 후 10월 22일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출이 되고 있다. 무섭습니다. 이렇게 노틀담으로 수출이 된다. 점점 이렇게 발전되는 게 정말 무서워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중국 전기차나 이런 산업들이 앞으로도 더 발전을 하고 향후 5년 내에 얼마나 발전할지 저는 예측이 안 된다.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 이 주가도 예측이 안 돼요. 지금은 진짜 너무 좋은 바닥 시기 아닌가 저는 매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